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번 영상에서 스포 드렸다시피 좀 비용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그 캐나다 오기까지 들었던 초기 비용이랑 이제 캐나다 와서 썼던 비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제가 이렇게 좀 써왔어요. 그래서 총 4가지 파트가 있거든요. 초기 비용 9월 와서 썼던 거, 10월, 그리고 뉴욕 여행 가서 썼던 거, 이렇게 총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초기 비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그 비자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워홀 비자. 그게 364.75달러예요. 캐나다 달러로.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 돈으로 그때 당시 이제 환율을 적용해서 환산했던 금액이 37만 8,150원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 비자를 받으려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거든요. 지정된 병원에 가가지고 받아야 하는데, 저는 36 서울병원 가서 21만 1,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캐나다 오는데 항공권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티웨이가 이제 신규 취항을 해가지고 밴쿠버를, 그래서 좀 싸게 올 수 있었어요. 그게 총 금액이 47만 2,900원인데 제가 그 수화물 하나를 추가를 했거든요. 그게 12만 원인가 13만 원인가 그래요. 그 금액을 제외하면 한 34만 원대로 오게 된 거죠. 항공권을. 그렇게 좀 싸게 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동안 제가 여기 캐나다 머물 예정이니까 그에 걸맞는 여행자 보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무조건 기본 조건이 이제 여행자 보험 가입된 증명서를 발급을 해와야 되는데, 저는 그 캐나다 워홀 카페에서 마이뱅크 무슨 쿠폰 같은 걸 얻어가지고 44만 8,580원이 나왔어요. 이게 2년짜리고요. 뭐 지금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9월 20일자로 여기 캐나다 왔잖아요. 그래서 9월 20일에서 30일 이 한 10일간 정도 잠깐 머무를 임시 숙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그 매월 1일자로 이제 집을 새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박 11일 정도가 필요한데, 그런 임시 숙소를 제가 원하는 기간에 딱 맞춰서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미 다 다른 분들이 예약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우선 그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쓸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그게 600달러였거든요. 캐나다 달러로. 그래가지고 저는 20일에 도착을 하지만 그냥 15일부터 30일까지 이걸로 해서 600달러로 했고, 이제 디파짓이라고 보증금이 필요해요. 그게 그 금액의 절반 가격인 300달러.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환산을 해서 300달러가 그때 당시 30만 1965원이 들었고요. 그 월세는 아니고 어쨌든 임시숙소 그 비용이 600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61만 4,49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캐나다에 서빙을 하려면, 저는 서버를 하려고 했었어가지고, 그러면 서버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Serving in Light이라나? 어쨌든 그 SIR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게 35 캐나다 달러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환산을 했을 때 36,533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뭐 약 같은 거, 샤워 가운, 올리브영, 다이소, 이렇게 좀 여기 캐나다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타 비용 들었던 게 45만 3,810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약은 그 종로 3가 역 근처가 약국 무슨 도매가로 엄청 싸게 파는 약국 성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 가가지고 온유 약국이랑 보영 약국에서 약을 구매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초기 비용이 총 291만 7,428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한 300만원 좀 안 되게 비용이 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9월 달에 여기 와서 9월 20일부터 30일, 이제 한 10일간 썼던 금액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이제 한국 돈이 아니라 다 캐나다 달러거든요. 여기 와서 쓴 거니까. 그래서 캐나다 달러로 이제 식비가 158.27달러가 들었거든요. 그게
뭐 장 본 것도 있고 밥 먹은 것도 있는데, 밥 먹은 거는 이제 쌀국수랑 그때 막창순댓국 그리고 카레 이런 식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포함한 거, 장 본 거 다 포함해서 158.27달러 나왔고, 음료비, 저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목록을 제가 식비, 음료비,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교통비, 그 다음에 통신비, 월세, 기타 이런 식으로 이제 목록을 제가 이렇게 짰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식비가 158.27달러고 음료비는 뭐 커피나 뭐 아니면 아이스크림 이런 식 간식비가 음료비로 이제 제가 이름을 지었고, 음료비는 총 23.39달러예요. 어니스트 아이스크림 먹었고 티몰튼 갔고 뭐 등등등 그랬고, 이제 소모품비는 이제 뭐 제가 살면서 쓰는 것들 있잖아요. 뭐 샴푸라든지 치약 아니면 뭐 칫솔 뭐 이런 거 등등등 생활용품, 그런 거를 그냥 소모품비라고 했고, 그게 13.72달러 썼고, 이제 사무용품비는 제가 뭐 프린트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사무용품비로 했고, 그게 프린터 카드가 5달러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용품비는 5달러고, 교통비는 이제 컴패스 카드라고, 뭐 여기 스카이트레인이랑 버스 탈 때 컴패스 카드 아니면 뭐 따로 신용카드 뭐 이렇게 교통카드를 쓸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한데, 저는 컴패스 카드를 이제 먼슬리로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제 추가적으로 돈을 넣어 놓는 그런 걸로 쓰고 있거든요. 그게 66달러를 썼고요. 이제 통신비라고, 제가 여기 캐나다 와가지고 새로 유심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게 한 달에 그런 이용료? 통신비가 50달러예요. 거기에 첫 달에는 가입비가 75달러가 들거든요. 되게 비싸죠, 여러분. 가입비가 75달러. 어쨌든 그래서 9월에 통신비는 140달러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1일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계약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월 한 달 숙소를 제가 살았어요. 월세가 1,000불이었고 거기에 이제 디파짓 보증금은 절반 가격인 500달러, 그 다음에 키 디파짓이라고 키 열쇠에 분실했을 거를 이제 우려해서 디파짓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총 디파짓은 600, 그 다음 월세는 1,000 이래가지고 1,600달러를 이제 송금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9월은 총 캐나다 달러로 2,006.38달러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날짜로 환산을 했을 때 205만 4,834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한 205만 5천원, 205만 5천원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한 달 동안 205만 5천원. 근데 이게 놀랄 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파트인데요. 10월을 정말 많이 돈을 썼어요. 이유는 뭐 이제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같이 외식한 것도 있고 이제 뭐 이것저것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10월은 식비부터 너무 많이 썼어요. 9월 식비가 158달러 정도였거든요. 근데 10월 식비는 331.07달러입니다. 한 대략적으로 2배 썼죠. 9월보다. 그리고 이것도 카레 먹고 뭐 치폴레, 팟타이, 치킨 먹고, 아직 영상이 안 올라갔는데 여러분 저 치킨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장 본 거 다 포함해서 331.07달러 식비가 나왔고, 음료비라 해서 이제 젤라또 아이스크림 먹었고, 그 티몰튼이랑 브레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카페에서 뭐 빵이랑 음료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으로는 찍진 못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의 친구, 그러니까 어쨌든 한 달이 거쳐서 알게 된 지인분이 계신데, 그 분이 이제 홈파티에 저를 이제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1차는 족발이었나? 그렇게 밥을 먹고 2차에선 그 지인분 집에 가서 같이 술을 마셨는데 그게 50.24달러가 나왔어요. 그렇게 뭐 아이스크림, 카페, 홈파티 이렇게 총 합쳐서 음료비는, 간식비는 한 91.62달러가 나왔고요. 그 다음 소모품비는
물티슈, 휴지, 뭐 여성용품, 바디워시 등등등 이런 걸 사가지고 47.63달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사무용품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린터 카드 그 5달러짜리 그거랑 이제 제가 알바하면서 요만한 노트를 쓰고 있어요. 작은 노트. 그 수첩이랑 프린터 카드랑 해가지고 8.35달러가 나왔고, 교통비는 그 컴패스 카드랑 제가 그날 홈파티 했던 날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우버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컴패스 카드, 우버 이렇게 총 합쳐서 교통비로 61.04달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의류비라 해가지고 그 위너스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여기서 밴쿠버에만 있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캐나다에 그런 위너스라는 매장이 있어요. 그 매장에서 옷을 되게 싸게 판매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너스에서 제가 겉옷이 조금 부실해가지고 후리스랑 편하게 입을 바지 이렇게 2개를 샀고, 그 다음 제가 일하면서 유니폼이 필요한데 제가 일하는 한인잡에서는 그런 유니폼이 제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니클로 가서 직접 맨투맨 2개랑 바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총 위너스 간 거랑 유니클로 간 거랑 합쳐서 의류비가 291.76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한 달 살기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집에 이사를 왔어요. 이 이사 온 집이 이제 월세가 1250달러예요. 여러분 되게 비싸죠? 이 집, 요 조그만한 방이 한국 돈으로 한 130만 원 정도라고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월세가 130만 원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그 월세가 1250이고 그 다음에 디파짓은 또 동일하게 절반 가격 해서 625달러. 그래서 1250 더하기 625달러에서 월세는 1875달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기타적으로 제가 뉴욕 여행 가려고 캐나다 돈 조금 뭐였더라? 트래블 원래 카드에 있던 그런 캐나다 달러를 뉴욕 달러로,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환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이 한 캐나다 달러로 110달러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 10월 한 달 동안 썼던 거 다 합쳐서 캐나다 달러로 2816.78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288만 4,805원 정도 나와요. 한 290만 원 정도 나왔네요. 10월 한 달 동안 290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11월은 아직 이제 오늘 날짜를 말씀 안 드렸네. 지금이 11월 4일이에요. 그래서 아직 11월 거는 다 안 써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뉴욕 여행에서 썼던 비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미국 여행을 가려면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타라는 게 필요해요. 그게 미국 비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은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액이 한 40달러였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오르기 전에 호다닥 사가지고 21달러에 살 수 있었어요. 그 다음 항공권이 이제 왕복으로 제트블루라는 항공사를 이용을 했는데, 여러분 제트블루 완전 추천드릴게요. 그게 한국에서 뉴욕을 가는 그 경로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밴쿠버에서 뉴욕 가는 거는 제트블루 항공사가 있거든요.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무료로.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걸 공짜로 와이파이를 쓰게 해줘요, 제트블루 항공사는. 더군다나 속도도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이 안 올 때는 유튜브를 본다든지 넷플릭스 맘대로 막 보고 그랬어요. 따로 뭐 오프라인 저장 안 하고서도 그렇게 볼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항공권이 이제 캐나다 달러 했을 때 812.08달러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권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7군데 랜드마크를 골라서 갈 수 있는 그 패스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엄청 많은 랜드마크 중에 7곳을 이제 제가 골랐는데, 그런 고시티라는 어플 통해서 패스권을 샀었거든요. 그게 캐나다 달러로 330.72달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숙박비. 제가 이제 4박 5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숙박은 딱히 엄청 중요하지 않아. 잠만 잘 수 있으면 좋다. 잠만 잘 수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호스텔을 이용을 했거든요. 호텔은 아니고. 왜냐면 호텔이 여러분 진짜 너무 비싸요. 1박에 막 몇십만 원 하는 데를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뭐. 그래가지고 캐나다 달러로 4박 이용했던 호스텔 가격이 623.19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캐나다에서 먼저 뉴욕 여행 준비했던 금액이 총 1796.34 캐나다 달러가 나왔거든요. 이거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184만 원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가서 뭐 교통비, 식비, 뭐 관광할 때 썼던 비용들 다 포함해서 이게 제가 현금으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현금 미국 달러가 좀 있었어가지고 그 현금을 이제 미국 달러로 했을 때 427.11달러가 나왔어요. 이거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은 61만 6,747원이 나와요. 다 합치면 245만 6,468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총 뉴욕 여행을 한 250만 원 안 되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많이 썼네요. 근데 저는 미국 뉴욕 물가가 원체 비싸다는 걸 알고 있기도 했고, 근데 뭐 250만 원 정도 들어도 충분히 갈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강추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건, 뭐 시간이랑 뭐 경제적인 여건만 되신다면 진짜 뉴욕 여행 꼭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총 요약을 하자면 초기 비용은 한국에서 이제 캐나다 오기까지 들었던 초기 비용은 300만 원 좀 안 되게 한 292만 원 정도 들었고 9월 한 10일? 11일 정도 들었던 금액이 한 205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썼던 금액이 한 290만 원 정도 됩니다. 뉴욕 여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0만 원이 좀 안 되고요. 여러분 방금 이제 초기 비용, 9월 달에 한 10일 동안 썼던 비용, 10월 한 달 비용, 뉴욕 여행 비용 이렇게 해서 다 더해봤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 나왔어요. 1031만 3,535원. 1000만 원이 훌쩍 넘었네요. 와, 이렇게 보니까 돈을 정말 많이 썼네요, 제가. 1031만? 1031만? 여러분, 저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동기가 생겼네요. 이거 굉장히 좋은 콘텐츠인데요? 이 동기부여가 되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팍 왔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얼마를 썼는지 한번 싹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앞으로 정말 절약하는 혜질이 되어야겠어요. 11월 달은 외식 금지입니다, 이제. 어쨌거나 여러분 저의 이 캐나다 비용 관련된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엔 이제 또 다시 돌아오는 캐나다 일상 브이로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